마리오 드라기 유럽 중앙은행 총재는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75%로 동결한 뒤 수주일 내에 공개시장 조작을 시행할 수 있다고만 밝혔습니다. 국채 매입을 즉각 시작하기를 기대했던 시장을 크게 실망시킨 겁니다. 특히 유로존 회원국들이 유럽 재정안정기금, 즉 EFSF를 이용해야 한다며 ECB는 정부가 재정 측면에서 해야 하는 행동들을 대체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전력공사는 오늘 오전 임시이사회를 열고 전기요금을 평균 4.9% 인상하기로 의결했습니다. 결국 정부가 제시한 5% 미만 전기요금 인상안을 받아들이기로 한 겁니다. 당초 기대했던 두 자릿수 인상이 무산된 만큼 다시 요금을 올리자고 정부 측에 제시할 가능성이 현재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와 스페인의 전면적 구제 금융 가능성 등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된 여파로 외국인이 4월부터 지난달까지 넉 달째 국내 주식을 순매도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 외국인은 국내 주식 7,100억 원어치를 순매도했습니다. 다만 연초에 국내 주식을 대규모로 쓸어 담았기 때문에 올해 누적으로는 약 5조 8천억 원의 순매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LG전자의 스마트폰이 북미 시장에서 점유율 반등에 성공하며 순위가 한 단계 올라갔습니다. 미국의 한 시장조사 기관에 따르면 LG전자는 분기 미국에서 스마트폰 210만 대를 팔아 점유율 8.2%를 기록하며 업계 4위로 순위를 한 단계 끌어올렸습니다. 3위인 모토로라와도 근소한 차이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1부 시작합니다. 설마 아닌 유럽 중앙은행 총재가 전 세계 금융시장을 상대로 공수표를 날렸을까요? 유로화 보호를 위해서 모든 조치를 다하겠으니 나를 믿으라. 딱 일주일 전 발언입니다. 하지만 믿는 도끼 일단은 발등이 찍히는 분위기죠. 드라기발 랠리가 드라기발 실망, 드라기 쇼크로 이어지는 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장 전 시장이 우려했던 1,800 이탈 가능성은 현재 전혀 없어 보이는데요. 외국인이 생각 외로 많이 팔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물에선 거의 관망하는 정도의 매도 규모이고요. 선물을 조금 전부터 약간 매도 스탠스로 바꾸긴 했지만 역시 많지 않습니다. 기관과 개인의 저가 매수가 붙으면서 1,840선 정도에서 움직여주고 있는데요. 얼마 전 1,890이 오버슈팅이었다면 이제 다시 제자리 정도에 온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문제는 지금부터죠. 오늘장 내일장 1부에서 준비한 소식부터 보여드립니다. 애널리스트에게 듣는다. 오늘은 대신증권으로 가보겠습니다. 실망스러운 ECB 향후 유로존 예상 시나리오와 이제는 미국의 7월달 고용보고서에 집중할 수밖에 없게 됐는데 지표 예상치와 시장 반응 미리 한번 체크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KTB투자증권 김영진 이사님도 만나볼 텐데요. 유럽발 악재에 코스피가 1,840선까지 밀려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매수 영역일까요? 6월 이후에 급락 조정 다시 나타날 가능성은 없는지 이 부분도 타진해보겠습니다. 평택촌놈의 이기는 전략 시간에는 정호영 대표님 만나서 낙폭을 확대하고 있는 코스피 향후 흐름과 오늘 LG전자와 더불어 좋은 흐름 보이고 있는 LG디스플레이 종목 투자 전략까지 꼼꼼하게 챙겨드릴게요. 주간 5% 공략 종목은 동양증권 부평지점 박현상 대리가 주목하는 파라다이스로 설명 듣고요. 끝으로 마감 전략엔 포트폴리오 시간에는 동양증권 권영문 차장님이 나와주실 텐데 국내 증시 재상승 기대해도 좋을까요? 오스템 임플란트 종목 분석도 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낙폭은 20포인트가량입니다. 시황센터 먼저 다녀오겠습니다. 시황센터입니다. 유럽 중앙은행이 시장의 예상과 달리 금리 동결을 뺀 어떠한 카드도 내놓지 않자 각국 증시가 일제히 하락하면서 그간의 상승분을 반납하고 있는데요. 증시 전문가들은 코스피도 당분간 변동성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수는 20포인트 이상 내려가면서 1,840선에서 장을 시작했는데요. 장 초반부터 기관이 매수 우위를 보이면서 1,850선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현재는 좀 낙폭을 더 키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입니다. 전거래일보다 1.13% 하락한 1,848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수급시장에서는 개인이 장중 매수로 전환을 했고요. 기관과 함께 동반 매수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외국인은 관망 심리가 작용하는 가운데 한 800억 정도의 매물이 출회가 되고 있네요. 이어서 코스닥 지수입니다. 코스닥 지수도 장중 내내 약보 합권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오늘 하락세로 장을 출발한 지수는 외국인이 장중 내내 순매도를 하고 있지만 개인이 매수 우위를 보이면서 지수의 추가 하락은 방어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 코스닥 지수입니다. 전거래일보다 0.63% 하락한 463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하고 있는데 기관은 장중 매도 우위로 전환을 한 모습이지만 관망 심리가 역시 작용하고 있고요. 개인만이 매수하면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어서 환율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은 22 통화정책회의 실망에 이틀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1,130원대 중반에서는 좀 상승세가 제한되고 있죠. 현재 환율입니다. 전거래일보다 3원 90전 상승한 1,135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네요.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도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1.5% 하락하면서 124만 4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현대차와 기아차, 현대모비스 모두 하락세입니다. 기아차가 현재 2.83% 하락하면서 7만 5,600원에, 현대차도 2% 가까이 하락하고 있고요. 현대모비스 현재 0.84% 밀려나면서 29만 6,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삼성생명은 강보합권에서 94,3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현재 현대중공업이 2.51% 하락세, 신한지주가 3.54%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전력 역시 2%대로 밀려나면서 현재 25,050원에 거래가 되고 있네요.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이 현재 1.57% 밀려나면서 28,2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도 주당 1,200원씩 하락하고 있고요. 서울반도체도 1.65% 하락세입니다. 파라다이스가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78.7% 증가했다고 공시하면서 나흘째 상승 행진을 이어갔는데요. 현재는 하락세로 재차 돌아섰네요. 1.89% 밀려나면서 12,9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SM은 반면에 상승불을 밝히고 있네요. 현재 48,55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젠백스도 2%대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CJENM 역시 1.96% 오르면서 23,4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반대로 SK브로드밴드는 1%대로 밀려나면서 2,950원에 거래가 되고 있네요. 이어서 이 시각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통신업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업종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개인과 외국인이 현재 IT 업종을 팔고 있습니다. IT 업종 현재 혼조세, 종목별로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1.5% 하락세, SK하이닉스도 3%에 가까운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 SDI 역시 주당 2,500원씩 하락하면서 13만 9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반면에 LG전자가 스마트폰이 북미 시장에서 4위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현재 하락장 속에서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LG IT 3인방이 장 초반 강세를 보이다가 현재는 LG 이노텍만 하락 전환했는데요. 1.02% 하락하고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 3% 넘게 강세 보이고 있고요. LG전자 역시 5%대 급등세를 보이면서 6만 5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은행주들이 실적 부진에 덜하기 실망감까지 겹치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날 발표된 우리금융지주 2분기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63.1% 감소한 2,900억 원으로 어닝 쇼크를 기록한 데다가 22회의 결과에 대한 실망감이 현재 하락세를 이끌고 있는데요. KB금융이 3.37% 하락하고 있고요. 신한지주 역시 3.39% 하락세입니다. 우리금융은 주당 400원씩 하락하면서 1,3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하나금융지주도 5%에 가까운 급락세, BS금융지주 역시 4.48% 하락하면서 1,6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유럽 변수에 민감한 조선과 화학주들 역시 실적 부진에 대한 우려가 부각되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조선주 먼저 살펴보시면 현재 현대중공업이 2.71% 하락하면서 23만 3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삼성중공업이 1.45%, STX도 1.86% 하락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STX 조선해양만이 상승불을 밝히고 있는데요. 대규모 부유식 원유 저장 설비 수주 소식에 주가가 상승하고 있죠. 현재 1.23% 오르면서 9,88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화학주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LG화학이 2%대로 하락하면서 30만 4,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호남석유도 2.33% 밀려나고 있습니다. 현재 코오롱인더가 주당 1,100원씩 하락세, 금호석유도 주당 1,500원씩 빠지면서 12만 3,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국방위원회 위원장이 한반도의 평화를 원한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남북 경협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이화전기가 4.73% 오르면서 1,04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신원은 7% 급등세입니다. 에머슨 퍼시픽은 상한가 기록하면서 3,91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현재 선도전기도 1.97% 상승세입니다.
저축은행주들이 당국의 공동검사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소식에 급등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사흘째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진흥저축은행이 1,07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서울저축은행이 1,880원대, 그리고 신민저축은행도 2,01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김혜선이었습니다. 네, 마이너스 1.2%가량 일본 니케이하고 우리 코스피하고 비슷한 폭으로 빠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같은 날 중국 상해종합은 오히려 소폭 오르고 있는데요. 여의도 쪽 생각은 어떤지 들어보죠. 대신증권의 최진 책임연구위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버냉키는 그렇다고 치고 드라기까지 시장에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는데 3차 LTR로 금리나 국채 맵 전부 다 안 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독일 눈치를 계속 봤던 것 같은데요. 예, 아무래도 22의 통화정책회의 내용을 살펴보면은요, 어쨌든 만장일치, 즉 독일의 상황을 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어쨌든 독일이 기존의 재무장관이나 회담이라든지 분데스방크의 입장을 봤을 때는 아무래도 독일의 허락이 있지 않는 한 22도 여기에선 자유롭지 못하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앞으로가 사실은 문제인데 희망을 완전히 또 놓을 수도 없는 건 말이죠. 버냉키에 의해서 이제 드라기 총재가 수준에 뭔가 내놓을 것처럼 비전통적인 추가 조치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3차 LTR을 시사한다 이런 분석도 있던데요. 향후 유로존 시나리오 어떻게 될까요? 예, 이번 22회 통화정책회의의 실망감 이후 이제 8월달에 유로존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공식적으로 유로존에 잡혀있는 일정은 사실상 없습니다. 예. 이에 따라서 당분간 유로존 내 정책 공백기가 예상되고 있다는 점에서 불확실성이 남아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8월 중에는 일단 여름 휴가 시즌과 좀 겹쳐 있어서 유로존 재무장관 회담과 정상회담은 10월 중순에 있을 예정이고요. 이에 가장 가까이 기대할 수 있는 것은 9월 초에 열릴 22의 통화정책회의가 가장 가까운 수순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일단 9월 초까지는 어찌되었든 구체적인 정책 대응이 바로 제시되기 전보다는 각국 정책 당국자들의 코멘트에 따라서 투자 심리가 좀 더 좌우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와 관련돼서는 일단 드라기 총재의 코멘트 관련해 이후에 각국들의 일단은 코멘트 대응 수준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찬반 경로는 좀 나올 수 있겠지만 일단은 시장의 불확실성을 진화시키기 위한 움직임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일단은 우선은 실망감을 좀 표출하고 있지만 그 내부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희망적인 내용도 숨어 있었고 독일과 프랑스 정상들의 유로존 방어를 약속한 이상 일단은 희망을 구체화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좀 더 확인하고 찾아보려는 움직임이 좀 더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냉정하게 보면은 이제 이번 타이밍에 뭐가 안 나왔다라는 거지 또 수일 내에 내놓는다고 하니까 뭔가가 진짜 나오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다 보니까 새롭게 떠오른 변수는 일정상으로 볼 때 이번 주말에 나올 미국의 7월달 실업률 고용 보고서가 아닐까 싶은데요. 지금 현재 컨센서스가 어느 정도가 됩니까? 예, 일단 오늘 밤 발표된 미국의 7월 고용 보고서는 실업률은 전월과 같은 8.2%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비농업 취업자 수 증가세는 전월비 대비해서 약 10만 명 정도로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월의 8천 명 대비는 좀 더 다소 개선되는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 사실상 지난달 고용보고서를 살펴보면 실제 발표치가 시장의 예상치를 좀 하회하면서 미국 경기에 대한 불안감을 좀 높인 측면이 있었고요. 반면 이번 고용보고서 같은 경우에서는 앞서 발표되었었던 ADP 고용보고서가 결과가 예상보다 크게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주에 있어서 민간 7월 고용보고서도 크게 나쁘지는 않을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고용지표가 다소나마 좀 개선된 수준으로 발표될 경우에서는 경기에 대한 불안감을 좀 진정시키는 수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미국의 경기가 느리게도 회복되고 있다는 것을 좀 확인할 경우에는 경기 불안감에 대한 국면을 좀 진정시키는 수준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자, 정말 돈이 없는 미국인데요. 지금 재정 절벽 얘기도 IMF 보고서 보니까 좀 심상치 않게 거론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재정 절벽의 상황이 오면은 미국은 마이너스 성장해서 전 세계 경기를 좀 아래쪽으로 끌어내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데, 재정 절벽에 대비한 지금 미국 쪽의 조치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습니까? 예, 일단 가장 근심을 하고 있는 거는 현재 11월
하고 12월에 열릴 수 있는 12월 초까지 열릴 수 있는 미국의 대선을 일정을 앞두고 네. 그 양당 간의 결국은 의견 조율이 빠르게 나올 수 있을 것인가가 가장 큰 문제이고요. 예. 유럽도 마찬가지 문제이겠지만 결국은 정치권의 협상이 얼마나 진전될 수 있는가가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불확실성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이미 알려진 악재인 상황에서 정치권들이 현재 계속 손을 놓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불확실성인 상황이 놓여 있긴 사실이지만 어쨌든 이에 대비해서 그 리스크를 줄이려는 노력도 있을 것으로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자, 어쨌거나 22 모멘텀으로 해서 박스권을 넘어 1900으로 가는 이 시나리오는 이제 물거품이 조금 된 것 같습니다. 박스권 안에 갇혔는데 의외로 이제 선전한다 싶은 거는 외국인들이 생각만큼 안 판다라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말씀해주신 고용 지표가 만약 괜찮게 나오면 IT주 사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전략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단은 22 통화정책 회의 이후에서 일단은 유로존 불확실성은 좀 상존하는 상황을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용지표 개선 소식이 좀 이어질 경우에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IT 업종에 대한 좀 관심을 포커스가 모아지지 않을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불확실성한 국면에서 이익의 개선 가시성이 가장 높은 종목이 IT라는 점과 미국 경기에 대한 영향도 크게 받을 수 있는 게 IT라는 업종을 봤을 때는 두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IT 업종이 가장 유망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IT 업종의 추가 상승 이후에 만약에 지수가 크게 밀리지 않는 상황에서 지수 간 순환매 업종도 좀 더 염두해 두실 필요도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 순환매라는 얘기를 조금만 더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일단은 IT 업종의 추가 상승은 좀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IT 업종 이후에 지수가 다음 주 이후에 일단은 변동성은 높아질 수 있겠지만은 긍정적인 코멘트가 나온다든지 일단 지수가 크게 빠지지 않는 상황이라면은 IT 이후에 낙폭이 좀 더 과대했었던 업종 산업재라든지 조선업종에 있어서 IT 이후에 짧은 순환매 과정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IT가 제일 좋은 해답으로 보이지만 다른 업종도 굳이 갈아타지 않고 들고 있으면 조금 기회는 올 것 같습니다. 대신증권 최진책임연구위원회 섹터별 전략까지 확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 KTB 투자증권 명동지점 김영진 이사님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 사실 1차 저항대를 1850 정도로 보셨는데 그 이상 가면서 1890까지 갔었던 코스피입니다. 다시 오늘 좀 제자리로 돌아왔는데요. 그 사이 외국인들의 선물 환매수, 오늘도 드라기발 쇼크다 얘기는 많지만 외국인들 많이 안 파네요. 네, 그렇습니다. 금번 반등이 1896포인트까지 이어진 게 사실인데요. 사실 일반적으로 그 시장에서 예상할 수 있었던 반등폭 중에 가장 높은 상승까지 이뤄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가 뭐가 있는가 따져보면 일목균형표 구름대 상단이 그 1896포인트 정도에 있죠. 그 상단까지 흐름이 이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6월에 그 FOMC 회의 때도 거의 유사한 흐름이 나타났었는데 지금 그러한 상승과 조정이 6월하고 지금 8월하고 이벤트에 맞춰가지고 주가 흐름도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6월 같은 경우에는 1908포인트까지 상승을 했었고요. 거의 비슷한 재료였기 때문에 유사한 흐름을 보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그 당시보다 이번이 좀 고점이 약간 낮다 이렇게 해서
반등이 그거보다 약한 것이 아니었냐라고 이렇게 판단이 들 수도 있긴 한데 실제로 저점 대비 상승폭을 따져보면 이번이 더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저점 대비 상승폭은 한 129포인트 정도 됐는데 이번에는 1750포인트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그때의 6월의 저점보다는 한 20포인트 아래쪽에서부터 시작됐다. 그렇다면은 이번이 오히려 138포인트 정도 상승이 나타났기 때문에 더 큰 상승이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상승도 비슷했는데 지금 하락하는 모습도 거의 유사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별거 없는 내용이 밝혀지면서 이벤트 이후에 좀 급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펀드멘탈이 뒷받침 못 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허약한 모습을 그대로 노출시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이고 1840포인트대까지 떨어지는 모습이 6월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수급의 모습도 그 당시하고 아주 유사하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요. 그 당시 흐름도 이벤트 이전에 외국인 쪽에서 현선물 동시 매수세가 유입이 됐었고요. 이번에도 그러한 모습이 나타났고요. 또 이벤트 이후에는 달러 강세 현상 나타나면서 또 매도 반전하는 모습. 오늘도 지금 주식시장도 그렇고 선물시장도 그렇고 다 매도라는 그런 모습이죠. 다만 그 당시보다 투자 심리가 좀 개선되고 있다. 이런 점은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동안에 짓눌러 왔었던 외국인 수급이 이번에 상당히 상대적으로 또 많이 개선이 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그러니까 6월보다는 이번이 좀 더 투자 심리는 개선되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선물 누적 매도 잔고가 6월 동시 만기 이후에 어제 한 9,900계약 정도로 감소가 됐는데요. 한때 이게 한 3만 계약 정도까지 늘어났었고 이번 반등 때 거의 한 2만 계약 정도가 들어왔다. 이 점을 본다라고 한다면 수급은 상당히 많이 개선되면서 또 투자 심리도 안정을 시키는 그런 모습이 지금 시장에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6월하고 뭐 수급이라든가 어떤 기술적인 흐름 굉장히 패턴이 비슷하다 하셨었는데요. 6월 달 그러면 좀 놓고 보면은요. 1900 이때가 몇 포인트였죠? 8포인트까지 찍고 나서 다시 1800도 깨는 흐름이 일단 1차적으로 있었습니다. 지금과 같이 좀 비슷하게 흘러간다면 얼마까지 다시 빠질 수 있나요? 예, 그것은 이 조정받는 패턴이 아직은 이제 형성이 안 됐고, 이제 오늘 바로 이 상승, 단기 상승 추세가 무너지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어디까지 내려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기는 쉽지가 않고, 지금 쉽게 판단할 문제 역시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네. 일단 저는 오늘 이게 음봉이냐 양봉이냐 이렇게 결론 나는 거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6월하고의 차별적인 흐름이 나타나길 바란다면 첫 단추부터 좀 조정받는 모습이 좀 달라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점 매수세가 존재하고 그러한 매수세가 유입된다. 이런 것이 한번 확인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6월하고 흐름이 좀 차별적 요인을 보이려고 한다면 오늘도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앞으로 이제 뭐 QE3나 뭐 3차 LTRO나 이런 얘기가 시장에서 더 자주 얘기가 나올 수 있고 이제는 시기적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상황으로 진입을 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보통 시장이 QE3가 8월 정도부터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봐왔고 이제 남은 FOMC 일정을 놓고 봐도 몇 번 안 남았죠. 그리고 또 유로존 문제도 다시 악화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어제부터 나타나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름 휴가 시즌이 다 끝나면서 또 9월에 일정이 잡혀 있는 ESM 출범 같은 그런 일정 고려하면은 유로존의 움직임도 어느 정도 가시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다음 주가 되면은요. 아시아존에서도 중국의 경제지표 일정이 있고 또 호주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 또 통화정책 회의가 또 잡혀 있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유동성 관련된 그 이벤트성 일정이 계속 밀집되어 있다 이렇게 감안을 한다라고 한다면 어떤 악재가 발생이 됐을 때 시장의 버팀목 역할 결국 실질적으로 어떤 조치가 가시화되지는 않더라도 심리적으로는 좀 버팀목이 돼줄 수 있다. 이 점을 좀 봐야 되기 때문에 6월의 급락 조정처럼 또 나타난다. 이렇게 바로 예상을 하기는 좀 아직 시기도 이르고 그렇게 보기에는 재료가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대기성 호재로서 인식을 하고 있는 이런 시장의 버팀목 역할이 되는 그런 이벤트들이 여러 번 시장에서 반복이 되면은 실제로 이벤트 결정되는 상황에서 시장에 주는 임팩트
퍼센트가 많이 약화됐었다는 점 우리가 과거에 봤었죠. QE2가 그랬죠. QE2 실시됐을 당시에 QE1보다는 상당히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었었죠. 결국 재료가 우리가 버팀목 역할을 해주는 건 고맙지만 실제로 영향력이 계속 강하게 유지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또 시장에 미치는 긍정적인 그 효과가 이번에 나올 정책 재료가 이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확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그 효과를 논하는 것도 사실 좀 막연한 그런 얘기가 될 테고 실제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아무래도 시장이 기대하는 수준보다 약할 수 있다. 이 점을 좀 봐야 될 테고 일단 그렇다 하더라도 6월에 급락 조정 같은 모습이 재현될 것이다. 이렇게 보기는 아직 좀 이르다. 이렇게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일단은 반짝 오르는 요때는 이미 한번 기회가 좀 지나갔다라는 생각도 언뜻 드는데 지난주 1850부근서부터는 점진적으로 현금을 챙길 거다 하셨는데 지금 충분히 현금을 갖고 계실 줄 믿습니다. 이제 그 갖고 계신 현금으로 뭘 언제쯤 사실 예정인가요? 예, 저는 그거를 한 50%나 60% 정도까지 늘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이렇게 현금화를 해야 된다라고 주중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국 시가총액 비중 정도를 유지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IT가 한 20%, 뭐 화학이나 산업재가 한 15%, 필수 소비재 15%, 필수 소비재가 약간 시가총액 비중보다는 좀 늘려놓은 그런 상황이고요. 현금은 한 50% 정도로 맞춰놓은 그런 모습이고요. 이제는 언제 다시 비중을 늘려야 될지 이것을 좀 검토해야 될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1차적으로는 지금 지지선이 밀집되어 있는 1830포인트에서 50포인트 사이 정도 결국 오늘 저점 부근에서 좀 더 추가적으로 내려가는 그 상황에서 매수를 좀 해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단순히 이제 유동성 흐름에 의해서 이제 반영이 되는 그런 주식들이 이제 IT나 화학산업재 이렇게 꼽을 수도 있겠지만 필수 소비재 쪽에서 이제 원자재 관련된 그런 업종이나 종목들도 종종 있다는 점, 이 점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유동성 흐름에서 접근을 한다면 이제 원유나 이 메탈 같은 경우를 따진다면은 그 주식시장하고 거의 비슷하게 움직인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원자재 시장이나 그러니까 상품 시장이나 주식 시장이나 같이 자산 시장에 동반되는 그런 관점에서 놓고 봐야 될 텐데 원유나 메탈 같은 그런 경우가 아니라 만약에 농식품 원자재 같은 경우는 이제 공급 측면에서의 불안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런 단순히 유동성 흐름하고는 좀 차별적으로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차별적으로 좀 접근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계절적 요인이 있는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종목이나 업종별로 이 농식품 관련주들은 좀 차별적으로 접근이 필요하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 뭐 오늘 기사 난 게 있더라고요. 이 가뭄이 사라져도 농식품 가격은 계속 인플레이션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타나고 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자라고 하는 건 주가에 미치는 강도가 점차 약화될 수 있다. 이 점에서 좀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그러한 관점에서 놓고 본다면 음식료주가 이번 주 중반부터 좀 반등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필수 소비재 쪽을 조금 늘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1830포인트 이하로 내려가면은 아마 전저점 테스트로 직행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 비중은 최소한 30% 이상 유지하면서 1830포인트대에서 조정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1800 한 40포인트 정도에서 다시 한번 그 현금을 주식을 살 기회로 좀 삼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음식료 관련 종목들 대응도 좀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KTB 투자증권 김영진 이사님, 현금 비중 조절 방법까지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평택촌놈의 이기는 전략 김보람입니다. 오늘 정우영 대표님 전화 연결해서 금요일장 정리해보고 다음 주 전망까지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20일 실망감이 있었지만 지수의 낙폭은 1850선 부근에서 제동이 걸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장 정리 부탁드리고요. 다음 주 예상까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개파락으로 1850선을 이탈한 후에 이제 회복세를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오늘 종가가 1850을 회복할지, 이탈할지, 이건 아직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건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어쨌든 최근에 급등하면서 수급이 좋아졌기 때문에 거기에 좀 기대를 걸 수밖에 없겠고요. 다음 주 예상 그렇습니다. 현재 삼성전자가 이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오늘 선방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도 조정을 좀 단기적으로 충분히 받았기 때문에 어차피 최근에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 매매 동향이라든가 기타 이런 흐름을 봤을 때 아마도 다음 주에 좀 반등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지수도 같이 한번 상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은 이렇게 보세요. 일단은 최악의 국면은 벗어났다. 그리고 다시 이제 약간의 혼조세가 시작됐는데, 그동안 끊임없이 1800선대 후반에서 1850선대 이탈이 이제 나오고 반복되고 했었는데요. 그 전에 나왔던 상황은 좀 다르니까, 어떤 질적인 측면에서 좀 다르기 때문에, 이번엔 그렇게 두려워하지 마시고, 저쯤에서 매수하셨던 분들은 이제 홀딩 마인드로 가져가 주시고요. 그렇지 않고 이제 추격 매수하셨던 분들은 비중 조절만 잘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장 마감 전략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주식 비중 말씀드리겠는데요. 종가 기준으로 이제 직장인하고 전업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1800선 이하에서 풀배팅에 가까운 이런 배팅 하셨던 분들은 그냥 직장인들은 75, 전업은 100% 그대로 유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게 아니라 이제 1800선 넘어서 약간 뒤늦게 매수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직장인 50, 전업 75 정도 하시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라 그러면 큰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역시 포트폴리오는 이제 전기전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일단 삼성전자가 오늘까지 조정을 받고 있지만 최근에 약했던 LG전자가 급등하고 있거든요. 역시 LG 디스플레이도 좋고 그러니까 일단 코스피는 전기전자 쪽, 그다음에 코스닥은 반도체 쪽을 집중해 주시면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에 따른 오늘의 관심 종목은 어떤 종목인가요? 예, LG 디스플레이입니다. 034220인데요. LG 디스플레이는 제가 이거는 이제 6월에도 그런 말씀 드렸었어요. 전기전자 빅4 중에서 가장 안정적이다. 왜 그러냐면 LG 디스플레이 하나만 저점을 갱신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하다못해 삼성전자조차도 그다음에 SK 하이닉스, LG전자 이런 것들도 사실 계속 저점을 갱신했었거든요. 유일하게 LG 디스플레이 한 종목만 저점을 갱신하지 않고 계속 이제 버텼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5월 저점을 갱신하지 않았다는 거죠. 5월하고 6월 초 저점을 갱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LG 디스플레이를 이제 제 조언을 참고하셔서 하셨던 분들은 아마 지금 좋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박스권이 돌파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웬만하면은 지수가 밀리지만 않으면은 이 종목에 배팅하셨던 분들은 중기적으로 대응하셔도 크게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일단 이 종목은 좀 중기로 끌고 가자 이렇게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지난 7월 4일 추천 종목이었던 LG전자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많이 급등하면서 수익 중이실 텐데 7월 25일 정도 살짝 손절가 이탈하긴 했는데요. 예, 손절가 살짝 이탈했다가 다시 이제 올라왔었는데요. 만약에 이 종목을 이제 손절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쩔 수가 없고요. 네,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일단 이 종목을 좀 더 홀딩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제가 추천 시점이 좀 빨랐는데 추가 매수하셨거나 홀딩 하셨던 분들은 단기적으로 한 7만 원까지 좀 보시는 게 좋겠고요. 손절하셨던 분들은 만약에 다음 주에 조정을 받을 경우에는 이제 새롭게 매수하셔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 추천 종목이었던 LG전자까지 중간 점검 받아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평택촌놈의 이기는 전략 김보람이었습니다. 네, 이번에 주간 5% 공략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동양증권 부평지점으로 가서 박현상 대리님을 만나볼게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공략 종목 풍산이었는데 재료 얘기 또 차트 얘기 잘 들었습니다만 어쨌거나 FOMC하고 ECB에서 아무것도 안 내놔서 제자리 걸음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수익률은 지난주와 거의 비슷할 거예요, 아마. 근데 하지만은 풍산 종목만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 지금까지 풍산이 200일선을 뚫었다는 기대감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그 모멘텀, 즉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역시 충분히 유효한 것으로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21선을 지지하고 있는데요. 21선을 깨지 않는 한 일단은 홀딩 전략 같이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전고점 부근인 32,000원이나 33,000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으니까는 아직은 손절을 말고 기다리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공략 종목 들어보고 싶은데 시장이 일단 오른 만큼 오른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여쭤보니까 이 타이밍에서 전문가가 어떤 종목을 공략주로 추천할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말씀드릴 종목은 많이 들어보셨던 종목일 텐데 파라다이스입니다. 아직까지 파라다이스 카지노 관련 주고요. 추천드린 논리는 뭐 앞으로의 뭐 M&A 기대감이라는 여러 가지 좋은 내용은 당연히 있을 수가 있긴 있지만은 그것보다는 일단 최근에 수급으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당연히 수급이 코스피 전체 수급이 안 좋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도로 나오고 있긴 하지만 최근에 기관은 팔았지만은 외국인 수급이 좀 탁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즉 외국인이 살 때 같이 샀던 종목 최근에 어제까지도 3일 연속 외국인이 주식을 매수를 했기 때문에 장이 올랐었고요. 외국인들이 같이 들어간 종목을 위주로 투자를 하신다면은 충분히 손절 없이 주간 5%는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논리로서 파라다이스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차트 분석을 통해 같이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 뭐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61선을 강력하게 좀 지지하고 있죠. 살짝씩 61선을 깨는 듯이 보였지만은 하루 이틀 안에 다시 61선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만약 여기가 깨지지만 않는다면은 충분히 전 고점 부근인 14,000원대까지 목표가로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그 매수가로는 오늘 종가로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손절가로는 전 저점 부근인 12,300원에서 400원 정도까지 좀 타이트하게 좀 잡아보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파라다이스 61선 깨면 또 곧바로 올라오는 오뚜기 같은 종목이네요. 14,000원을 목표가로 타이트한 손절가 놓고 대응해보자는 일주일 공략주 설명 들어봤습니다. 동양증권 부평지점 박현상 대리님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이제 2시 반 정도가 됐는데요. 다시 한번 마감 전략 세워보고 포트폴리오 얘기도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동양증권에서 권영우 차장님이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차장님의 뷰가 정확했던 것은 이제 지난주에 오셔서 ECB의 어떤 회의 기대감이 있지만 충족을 못 시키면은 실망감이 나올 수 있으니 대비하자. 이제 딱 맞았던 것 같고 네. 기술적으로 여기에서 강한 상승이 없으면은 N자로 그대로 빠진다 했는데 강한 상승은 나와줬잖아요. 네, 맞습니다. 우선 차트 보시면서 설명드리는 게 좀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지난주의 흐름을 본다라면은 지난주 금요일 자리가 지금 이 자리였습니다. 정확하게 반등이 강하게 나와주었는데요. 예. 상승 갭까지 이제 발생을 하면서 이제 세게 튀어올라 주었죠. 근데 만약에 이 차트를 조금만 더 이렇게 지나놓고 보게 된다라면요, 사실 이 자리에서 여기에서 머뭇거린다든지 혹은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밀리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큰 흐름에서 커다란 이렇게 충격 이후에 옆으로 횡보 이후에 다시금 재차 한 단계 레벨 다운되는 그런 그림을 한번 그려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현금 비중에 따른 뭐 그런 조절 이런 것들을 좀 주문을 드렸었는데 사실 그 자리에서 머뭇거리거나 조금이라도 지체를 한다 그러면은 그러한 흐름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그와는 반대로 정확하게 가장 아주 강하게 이렇게 돌파가 되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번 주에 22에서 이제 드라기 총재가 뭐 좀 이렇게 실망감을 안겨주는 그런 발언을 하는 바람에 오늘 또 갭 하락으로 떨어져서 반등은 나왔지만은 다시금 5일선에 걸리는 이런 모습들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우선은 방향 자체가 여태까지 하방 쪽으로 보고 있었다라면은 지금부터는 그 방향 자체가 상방으로 돌려놓았다. 그래서 지금은 전략 자체를 하락할 때마다 매수하는 관점으로 보셔도 되겠다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아니, 일단은 실망감이고, 지금 재료적으로 보면요. 이제 어닝 시즌 거의 끝났죠. FMC, ECB 아무것도 없었죠. 이제 뭐,
뭐 유럽 쪽에도 별다른 일정이 없다고 하고 8월 잭슨홀 미팅 이번 주말 고용 지표 그 정도밖에 없는데 왜 이제 사자고 하시는지. 네, 우선 가장 유력한 그 증거로는요. 물론 지금 시점에서는 상방이라는 거지 또 다른 변수들이 나왔을 때 어떤 급격한 하방을 깨는 그런 흐름들이 나온다라면은 또 관점은 좀 틀려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여태까지 나온 팩트로만 볼 때는 어쨌든 하방에 대한 그런 에너지를 오히려 반대로 돌려놓았다. 상승으로 일단은 방향이 바뀌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로서 아까도 이제 기술적인 부분들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실 그 빠질 자리였습니다. 빠질 자리에서 빠지지 않고 강하게 올라줬다라는 얘기는 사실 그 다시 차트로 한번 잠깐 돌아가 보시게 되면요. 네. 이 이틀 동안의 어떤 흐름, 정확하게 박스권 하단을 깨는 흐름이 나왔었는데요. 특히나 이날 같은 7월 25일 같은 경우에는 갭 하락을 발생을 하면서 깨는 모습을 보여주었었죠. 근데 결국에는 방향을 위쪽으로 돌리게 되면서 이러한 이틀 동안의 모습이 페일러라는 네. 실패 모형이라는 것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빠질 자리에서 빠지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갔다라면은 일단은 기존의 하락에 대한 그런 에너지가 완전히 소멸이 되고 다시금 위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전일 이제 나왔었던 뉴스 중에서요. 보면은 독일 현지 신문을 인용을 해서 나왔었는데 ECB를 통해서 유통시장 그리고 ESM을 통해서 발행시장 부분을 이제 공동 채권을 발행을 해서요. 네. 뭐 국채 매입을 하겠다. 뭐 이런 대안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에는 독일 헌재 판결이 남아있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어떤 드라기 총재의 뭐 나를 믿고 따라도 좋다 뭐 이렇게 강하게 립 서비스를 할 수 있었던 근간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면 잠시만요. 우리 권영문 차장님은 유럽 ECB 쪽에서 그럼 국채 매입 정도가 이제 수일 내에 나올 조치로 그걸 생각하세요? 비전통적 방식이라면 뭡니까? LTR로 뭐 그렇죠. 3차 그 예. 부분에 대해서도 시장에서는 얘기들이 있긴 한데요. 결국에는 뭐 가능성은 있지만은 이런 부분들이 유럽 위기를 근본적으로 치료할 깨끗하게 치료할 그런 치료제 역할을 하지 못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에도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었지만은 지금의 문제들이 완벽하게 해결되기까지는 진통과 그리고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해소될 문제는 아니고 다만 이제 이러한 유럽발 재정 리스크가 계속적으로 이제 작년 1년 전부터 해서 이제 끌고 오던 그런 리스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임하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점점 학습 효과로서 각인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나왔을 때보다는 시장에 미치는 그런 임팩트는 좀 점점점 시간이 갈수록 이렇게 약화가 될 것이다라는 거고요. 그렇지만은 또 새로운 위기, 그러니까 유로존이 붕괴가 되지 않는다라는 전제하에서 여태까지는 시장의 어떤 뭐 위기와 공조의 과정이 거쳤다라면은 마치 유로존이 붕괴가 될 것만 같은 그런 리스크가 만약에 새로운 리스크가 부각이 된다라면은 그러한 부분들은 다시금 가격에 반영이 되어서 조정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지난주 권영문 차장님과는 전혀 다른 어떤 전략의 180도 수정을 오늘 얘기하셨습니다. 이제는 지수 빠질 때마다 살 거다 하셨는데 이제 포트를 채워 나가실 거죠? 지금 현금 100%인데요. 어떤 종목으로 새로운 포트 시작하시겠어요? 네, 맞습니다. 우선은 최근에 어떤 정책적인 부분들, 지금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정책적인 부분들을 결코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종목과 그리고 최근 들어서 뭐 실적 역시나 이제 기업들은 이익을 벌어들이기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첫 종목을 편입해봤습니다. 예, 그래요. 자, 종목 얘기를 좀 듣기 전에 하나 좀 점검을 꼭 해야 될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단기적으로 시장을 조금은 위쪽으로 끌고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제 기대를 거는 게 오늘 밤 나오게 될 미국의 고용 지표인데 시장이 조금 낙관적으로 예상을 하는 분위기더라고요. 지난달보다는 좋을 거다. 네, 우선 오늘 저녁에 이제 7월 비농업 부문 취업자 수 변동 그리고 민간 부문의 취업자 수 변동 이 부분이 미국 고용 지표로서 이제 나올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7월 ISM
비제조업 지수 또한 중요합니다.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본다라면 유럽 쪽에서는 사실상 공조화 위기가 반복되는 그런 과정이라 그러면은 네. 미국 또한 연말에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오바마의 재선하고 상당히 많이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 움직이는 그러한 큰 팩트로 작용을 할 것입니다. 지금의 시장의 어떤 그런 예상치대로 네. 지금 상당히 뭐 좋게 보고 있는 그런 관점이 우세한데요. 네, 10만 명 정도 늘어난다고. 예,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가격이 반영이 되면서 오늘 어떻게 보면은 하락 갭으로 떨어졌다가 어느 정도 회복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지 않나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만약에 그러한 예상과 달리 나쁘게 나타난다라면은 오히려 월요일 아침부터 좀 하락 좀 더 조정을 받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그럼 이번에 고용 지표는 진짜 좋은 게 좋은 거네요, 그죠? 예, 네, 뭐 안 그렇죠. 좋으면 QE3를 빨리 부르고 이런 해석이 아니라 반드시 좀 예상치를 넘어서야 되는. Q3 뭐 요번에 안 좋은 걸로 인해서 바로 Q3를 기대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시기상조인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안 좋게 된다라면은 Q3를 조금 더 앞당길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네.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좀 살고 봤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고용 지표가 좋게 나오길 바라보면서 아까 이제 한 종목 넣겠다 하셨었는데 오늘 종목이 아까 뭐라고 하셨었죠? 예, 오스템 임플란트라는 종목을 20% 비중으로 넣었습니다. 보유 기간은 3주로 제시를 해드리고요. 네.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우선 수직 계열화를 통한 국내 임플란트 시장의 MS를 회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중국과 그리고 북미 등의 수출 부문 호조로 인해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가 있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최근 들어서 2분기 실적 발표 1, 2분기 굉장히 수익성이 많이 개선이 되는 쪽으로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도 좀 지속될 수 있을 거다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특히나 이 회사 중국 쪽에 어떤 자기네들의 국내 시장에서 성공했었던 그 자기네들 임플란트를 심는 그런 방식을 교육을 통해서 시장 점유율을 늘려오는 그런 국내에서 성공 신화를 중국에 그대로 대입을 했습니다. 물론 북미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자기네 기자재들을 쓰게 만드는 그래서 시장 점유율을 높이게 만드는 그런 방식이 좋네요. 그렇죠. 예. 시간이 이렇게 지나면서 이제 그게 수익성 개선으로 다가오는 그런 시점에 이르렀다라고 보아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고령화 그리고 지금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대선 주자들마다 어떤 보건복지 그런 정책 등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과도 엮일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호적인 환경에 있다라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우선 매수가는 오늘 종가로 추천을 드리고요. 목표가는 21,300원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17,500원이 만약에 깨진다라면은 일단은 리스크 관리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은 최근의 흐름 시장과는 달리 동떨어진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금일 종가로 매수하셔서 20% 비중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손절 가격을 딱 놓고 보니까요. 지금 이제 이 종목이 5일선 내지 21선을 쭉 타고 가는 종목인데 요 대량 거래 터진 요 7월 20일 날 예, 요때 어떤 시가가 지금 잡으신 손절가네요. 네, 예, 요게 맞습니다. 무너지면은 예, 곧바로 손절하는 걸로. 근데 사실은 최근에 신고가가 2만 원이 안 되거든요. 윗꼬리 장중으로 19,450원 정도 되는데 목표가를 21,300원을 어떤 식으로 산정하셨는지. 그러니까 새로운 신고가가 난다는 얘기시잖아요. 네, 우선 월봉 차트를 보고 잡게 됐는데요. 아, 예. 이 종목이 2007년도 증시 상승기 때 이제 상장을 신고를 했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장외 시장에서도 상당히 인기가 많았었던 그리고 많이들 회자가 됐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네. 상장하고 난 다음에 상당 부분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이제 57,300원까지 올랐었는데요. 그리고 난 다음에 거진 4년 정도 쉬었었죠. 그 이유는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회사 중국 쪽에 투자한 것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런 교육을 통한
자기네들 시장 점유율을 넓히는 방식 자체가 시간이 필요한 사업이다 보니까 그동안에 시간이 좀 걸렸다라고 보아지고요. 그 안에 국내 시장 쪽에서는 뭐 석플란트라든지 그런 저가 임플란트가 보급이 많이 되면서 경쟁자들이 많이 출연을 했었죠. 그러면서 국내 시장에서 MS가 많이 줄어들었었는데 최근 들어서 첫 번째 이유로 좋은 점으로 제시해 드렸다시피 수직 계열화를 통해서 MS가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수가 목표가는 월봉 차트 상에서 볼 때 예. 기본적으로 의미 있는 점들을 짚어봤을 때 이 부근에서 이 부분 정도까지는 반등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점에서 네. 목표가 21,300원을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한때 57,000원도 웃돌았었던 오스템 임플란트 월봉을 또 보시고 이렇게 분석을 통해서 목표가를 제시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약 한 3주 정도 보는 관점으로 오늘 처음 새롭게 또 꾸리게 된 포트에서 오스템 임플란트를 얘기하셨는데 끝으로 우리 권영문 차장님의 완성된 포트 보여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난주 다 현금 확보를 한 상황이었었거든요. 오늘 신규로 오스템 임플란트 20%를 사고자 합니다. 기간은 3주 정도이고요. 자, 수직 계열화 통해서 국내 MS뿐만 아니라 뭐 해외 쪽에 진출을 많이 해 있어요. 특별히 중국에는 교육을 통한 MS를 넓히는 전략. 이제는 시간적으로 좀 빛을 발할 때가 됐다라는 분석이고요. 대선 앞두고 여러 가지 정책이 나올 경우 역시 수혜주로도 분류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종가 매수 목표가는 21,300원, 손절가는 17,500원입니다. 네, 지금까지 권용문 차장의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앞서서 오늘 양봉이냐 음봉이냐가 중요하다는 언급도 있었었는데 잘하면 오늘 시가보다 높게 1,850 정도에서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전 잠시 후 종가 들고 2부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